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여성분은 계속해서 연락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길 바랬고, 남성분은 본인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제 입장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본인을 사과하는 사람이 되었어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그런 관계에 지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별로 좋진 않네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번 사연도 제가 읽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제 첫 연애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였지만 이렇게 좋아했던 연애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 친구랑 사귄 지는 2년 가까이 되었고 헤어진 지는 이제 2개월 되어갑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이별이라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버거운지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목이 막히는 느낌에 병원에 왔더니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솔직해져서 사실 죽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성격을 받아줄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에요. 제가 좀 더 버텼으면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강 앞에서도 떨어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한강 앞에서 그거 너무 슬프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차인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왜 헤어졌을지 왜 헤어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별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간의 연락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 그래서 여성분은 계속해서 연락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길 바랬고, 남성분은 본인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는 누구한테 제 입장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본인을 사과하는 사람이 되었어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그런 관계에 지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가 좀 더 버텼으면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와도 본인이 버티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힘들죠. 다들 이별해본 경험은 있으신 거죠? 뭐죠? 없습니다. 근데 사귀어본 적 있으세요? 이말 아니에요? 이별하면 사실 저도 이별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목이 막히는 것 같고 속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을 똑같이 진단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힘들거든요. 목이 부는 거예요? 실제로 붓지는 않는데 네. 목에 자꾸 공이 있다고 히스테리코라고 하죠. 진짜요? 스트레스- 머릿속에서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목이 뭐가 걸린 것 같으니까 공 아니야? 이런 느낌. 대박. 근데 그게 진단으로 나오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역류성 식도염 사실 그렇게 해서 신체화 증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밥을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식도염처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키오님은 그 이별 어느 정도 어떻게 극복했어요? 꽤 힘들었어요. 이걸 극복하는데 한 4개월 더 넘게 걸렸나? 그때까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좀 자전거를 탔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면 안 넘어지려면 페달을 밟아야 되니까 이걸 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혼자 하기엔 좀 또 잡생각이 많아질까 봐 친구 데리고 여기 서울에서 팔당댐 있는 데까지 그냥 쭉 가가지고 초계국수 먹고 오고 그런 게 일과였어요. 친구는 무슨 죄야? 엄청 괴롭겠다 진짜. 페달을 좀 밟고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겠어. 본인 몸을 좀 혹사시키니까. 나중엔 또 대장정을 갔죠. 진짜? 그 자전거를 타고 쭉 부산까지 내려갔어. 친구도 갔나요 혹시? 그냥 저 혼자 왔어. 아 다행이네. 너무 미안해서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마음이 별로 좋진 않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든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몸의 증상이 나타난 거는 살 빠지는 거? 이 정도밖에 없었지. 두 분은 좋게 연애를 하신 거예요. 좋게 잘 연애를 하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미련이 남는 분들은 뭔가 자기가 해보지 못했다던가 대화를 못 해봤다던가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 대체로 헤어지면 이렇게 많이 미련을 가지시거든요. 깔끔하게 연애를 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미련이 좀 덜한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진짜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나아지는 걸까? 이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보래. 그래서 이것도 해봤어. A, B, C, Z까지 했는데 답이 안 보여. 맞아요. 그럼 진짜 우리는 안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만나도 힘들어, 헤어져도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었던데 근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많이 미련이 남더라고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너무 아파요. 죽고 싶다는 건 이 사람한테 진짜 많이 의지했다는 거 아닐까요? 100% 공감을 못해요. 이 얼마나 사람이 힘든지를. 이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인 거야. 근데 막 진짜 헤어지면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막 그 약간 밴 극복하는 법. 노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아직도 열애죠. 딱 그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뭔가 얘랑 하고 있는데 얘는 혼자 멀리 가 있고 근데 그 나 혼자만 노래- 여기서 계속 그 노래 진짜 슬퍼.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이별하고 나면 그런 기억들이 괴롭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억들이 감동돼요. 떠오르고. 근데 이거를 조금 보자면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하나의 자살 징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나 같아요. 이분 상담 갔으면 좋겠어. 사실 진짜. 자살 징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죽고 싶다는 말을 표현하거나 절망감이나 무기력감을 보이거나 자기 비하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진단받으셔서 고생도 하고 계시고 자책도 하시네요. 자책도 좀 하고 내 계시는 것 성격을 같아요. 받아줘.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인데 경험사. 저는 이걸 하면은 자책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더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심리학에는 사람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전제를 내려요. 특히나 우울한 사람들은 인지상제라는 그런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본인과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은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이 세상에서 제 성격을 받아줄 사람은 없을 거고 제가 좀 더 버텼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말들.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2년 동안 사귀면서 이러한 고민을 그냥 쉽게 하고 쉽게 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성분이. 분명히 본인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별을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좀만 참아봐라. 괜찮을 날이 올 거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본인이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스로를 좀 보듬어 주세요. 여태 편 중에서 제일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중에서. 인정합니다. 감정이 심하네요. 여자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마음 아플 만한 그리고 뭔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지금 고민을 하는 거 보면은 연락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연락은 연애할 때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이렇게 서로 원활하게 조율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해결의 중심을 못 잡는 사람을 나를 깎아가면서 힘들어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궁금한 게 아까 키용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그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성격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는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고 조언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까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왜냐면 당장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안 들리지 않을까요? 그